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여자,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여자. 당당한 경제 독립을 꿈꾸는 20대 여자들의 재테크. 김희정 지음. 게이샤의 추억. 그들이 아름다운 이유. 그녀들의 강한 생명력. 미의 상징인 일본의 게이샤. 게이샤의 사전적 의미는 예술의 달인이다. 요정, 여관 등의 술자리에 호출돼 손님의 이야기 상대가 돼주거나 노래와 춤으로 흥을 곁들이는 여인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에서는 게이샤와 매춘녀를 엄격히 구분했다고 한다. 게이샤의 화려한 기모노와 그로테스크한 화장은 동시대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단지 게이샤의 겉모습에만 열광했던 건 아닐 것이다. 그녀들은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견습 게이샤인 마이코들이 부지기수였다. 노래와 웃음을 팔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실제로 게이샤는 그 시절 여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경제권을 쥔 유일한 계층이었다. 신분의 한계와 성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숨통을 트지 못했던 여인들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아니었을까 싶다. 일본의 경제 기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본의 여성들은 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이샤의 길을 택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 팔려가거나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게이샤 또는 창녀의 딸로 태어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살아있는 문화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의 기생 역시 게이샤와 쌍벽을 이룬다. 황진이나 시조시인으로 이름을 날린 임해창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로서 황진이를 재조명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새삼 황진이의 삶을 경외하는 건 왜일까? 출신이 계급을 규정하고 계급 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폐쇄적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대담함, 예술에 대한 열정, 누구에게 의지함 없이 독립된 삶을 살았던 자립심 등이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기생이기 이전에, 예인이기 이전에 인간의 길을 걷고자 했다는 황진이는 조선시대의 독립적인 여성의 표본이다. 황진이가 기생이 아니라 일반 여염집 규수였다면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기생으로서의 삶은 황진이 개인으로서는 불행이었을지 모르지만 황진이를 기억하는 후세인들에게는 인간 황진이를 규정하는 드라마틱한 결정 요소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기생은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선 말기에 기생학교, 기생조합 등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됐고 진주 기생산홍은 기생 줄 돈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 피 흘리는 젊은이에게 주라며 친일파를 꾸짖기도 했다. 당당한 여자는 아름답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넘치는 생명력을 지닌 분으로 기억된다. 지겨울 법도 한데 끊임없이 밥상을 차리고 한 푼 두 푼 모아 아버지 모르게 비상금을 챙겼으며
지치지도 않고 세 자녀의 뒷바라지를 했다. 인간이 그토록 대책 없이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노동은 자녀 양육뿐이 아닐까 싶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 않은가. 전쟁을 체험한 세대라서 우리 어머니들의 모성은 더 강한 것 같다.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을 겪은 한국 남성들에게 격동기 현대사는 참으로 가혹했다. 하지만 남겨진 여인들의 삶 역시 피폐하기는 마찬가지. 전쟁 후 남편을 여인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몸을 파는 창기가 되거나 첩이 되는 것이었다. 처첩제도는 법적으로 사라진 후였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비정한 시장은 열려 있었던 것이다. 부양해야 할 자식이 딸려있는 여인들이 생계를 위해 악전 고투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완서의 소설 그 남자네 집에서는 전쟁으로 파탄난 가정경제를 꾸리기 위해 광주리를 이고 시장으로 직행한 여인들의 모습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서울이 텅 빈 것 같아도 동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살기에 가까운 생기가 넘치는 그곳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다. 아무나 아무데나 물건을 펴놓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다. 재래시장의 가게 주인들도 거의 다 피난을 갔기 때문에 열려있는 가게는 얼마 없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거친 상해 있는 닫힌 가게의 추녀 끝이나 시장거리, 골목 등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었지만 거기도 텃세 같은 게 있어서 목 좋은 자리는 싸움박질이 잦았다. 성질이 괄괄하거나 기운만 좀 있으면 주택가 골목으로 이고 다니면서 떡 사세요 떡, 얼갈이 배추나 열무, 마늘이 왔어요. 장아찌 마늘이요. 하고 악을 썼다. 여편네들이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흉이 아니었다. 아직도 전쟁이 날뛰고 있는 중이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죽었거나 전쟁터에 있거나 납치당했거나 지금 여기에 없었다.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는 처자식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먼 대구나 부산쯤에 피난가 있거나 여기에는 여자가 먹여 살려야만 하는 쭉정이만 남아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 그 자체였고 광주리는 움직이는 가게터였다. 굵은 육종 마늘을 10접이나 일 수 있는 여편네. 광주리에 채소를 고봉으로 인 채 업은 아기 머리통을 겨드랑이 밑으로 빼내 젖을 물리고도 태연히 걸어갈 수 있는 여자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다. 휴전 후 남대문 시장의 열기는 여성을 주축으로 해서 생겨났다. 한평 남짓한 가게에서 옹기종기 모여 포목을 팔던 전쟁 미망인과 월남한 여성 가장들, 작가는 이들 여성 가장들끼리 형성한 상권이 서로의 처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간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를 들쳐업고 광주리를 인 채 달려든 생업의 현장이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인 만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도울 것은 돕는 온기가 돌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여성들이 생계전선에 뛰어든 것은 일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와 무관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각박한 현실, 남루한 살림살이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었을 뿐이다. 그들은 강한 어머니, 강한 여자들이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역사는 짧지만 남자들 못지않은 잡초근성을 갖춘 것만은 틀림없다. 먹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과제다. 게이샤, 기생,
한국전쟁 전후 남대문 시장의 미망인들, 70년대 방직 공장의 여공들,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사무직 여성까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은 생명력 있게 이어져 왔다. 우리 세대는 알게 모르게 이전 세대 선배들에게 진 빚이 많다. 남몰래 혼자 앓은 가슴 속 고민도 선배들이 지나온 가시밭길에 비하면 배부르고 행복한 투정일지 모르겠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기에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야만 한다. 20대 여성인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역시 어린 후배들, 딸들, 손녀들이 빛나는 노동사의 한 장면으로 바라봐줄 날이 오지 않을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여자의 매력은 여성적인 매력에서만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여자의 매력은 여성성과 함께 생명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